극도로 작게 취급하며 무시했던 영국인 상사가 마침내 한국어 학습에 매진하고 한식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심지어는 제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희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원래 한국의 대기업에서 근무하였으나 작년에 중책을 맡아 영국 런던 본사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B&DC 그룹에서 전략 컨설턴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근무 경험이 전무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독일 기업과의 협업 경험 또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환경은 이전에 경험했던 곳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직속 상사인 엘리자베스 리드와의 첫 만남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첫날, 본사의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과 동시에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담당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제 직속 상사 엘리자베스를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했으며 냉철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빠르게 넘기던 그녀는 저를 곁눈질로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이 순간 회의실에 있던 다른 영국인 직원들도 모두 저를 주시했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다 오신 거죠? 런던 본사의 업무 환경과는 상당히 다를 텐데 과연 잘 적응하실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어투였으나 그 속내는 한국 출신이 과연 여기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도가 명확히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심기가 불편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경험을 다수 쌓아왔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녀는 흥미없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옆에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한국은 IT 분야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컨설팅 분야는 결이 다르지 않나?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의 치열함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매우 강도 높고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성장했고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곧바로 B&DC 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저희 집은 맞벌이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으며 부모님 모두 직장인이셨기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립심이 강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한국인은 글로벌 감각이 부족하다는 편견 어린 지적을 종종 들었기에 일부러 해외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실력을 키웠고 그 노력의 결과로 런던 본사 발령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런던에서의 첫 한 달은 문자 그대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출근 일주일 만에 엘리자베스가 팀원들을 소집해 중요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저는 그 회의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한국 출신이라 아직 본사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도적으로 저를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혹시 오늘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것은 이준호 씨가 아직 본사 업무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니 나중에 천천히 알려주도록 하죠.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참고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빠르게 적응할 자신이 있으니 다음 미팅부터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미팅부터 참석하세요. 이 순간 저는 그녀가 저를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미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본사의 업무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느렸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프로젝트를 맡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기본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결정을 위한 회의가 너무 많았고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리는데도 몇 주씩 소요되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이언트로부터 긴급한 요청이 접수되어 빠른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엘리자베스는 태연하게 이것은 다음 주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오늘 중으로 답변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런던에서는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준호 씨, 우리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차이가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원동력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회사에 남아 개인 클라이언트의 긴급 요청 사항을 정리하고 완벽한 솔루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리된 자료를 엘리자베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밤을 새워 처리한 건가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정도의 속도와 집중력은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흔들림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자베스의 태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시하던 그녀가 점차 저의 업무 역량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한국과 한국 남성에 대한 그녀의 사고방식까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태도 변화는 작은 계기들이 누적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야근을 감수하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 단순히 한국에서는 저렇게 일하는 것이 당연한가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제가 단지 빨리 일하는 것을 넘어 매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식 변화의 결정적인 시작은 팀 회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팀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본사의 조직 문화는 철저하게 수직적이었기에 윗선의 결정에 아랫사람들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엘리자베스가 발표한 프로젝트 방향이 클라이언트의 핵심 요구 조건과 부합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예산 역시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현재의 전략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국인 팀원들은 서로를 곁눈질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신입도 아닌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제 질문을 듣고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다소 굳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이준호 씨, 아직 본사의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군요. 누가 봐도 더 이상의 토론을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의 피드백 문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요청 사항과 상기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팀원들은 엘리자베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 역시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제 발언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직접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이준호 씨, 혹시 클라이언트 요청 사항을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여 내일 아침에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속으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저의 의견과 역량을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팀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각 팀은 가상의 기업을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뮬레이션 해야 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대부분의 팀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며 해결책을 고심했으나 저는 한국에서 습득한 방식대로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굳이 기존 시장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델을 B2C에서 B2B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준비한 명확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확인하더니 점차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 팀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팀으로 선정되는 연계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준호 씨, 아까 워크숍에서 당신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항상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녀는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저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자베스는 제게 이전보다 훨씬 자주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국 기업들은 왜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엘리자베스가 단순히 업무 방식에 대한 질문을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점차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제가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고 있을 때 엘리자베스가 다가오더니 제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한식을 경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고 한 입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음식은 한국 음식 중에서는 아직 순한 맛에 속합니다. 그날 이후 엘리자베스는 자주 저와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녀는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여행을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나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었구나. 엘리자베스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 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일상과 더불어 한국 남성에 대한 사적인 관심까지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도중 그녀가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준호 씨, 한국 남자들은 보통 연애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상대를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녀는 최근 한국 드라마 시청까지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 제 옆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정말 그렇게 다정한가요? 저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드라마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남자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처음 저를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 한국에 완전히 깊이 빠져들었음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변화를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의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한국의 문화와 독특한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 그 자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메일이나 팀 미팅을 통해 이야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제 자리까지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준호 씨,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제게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조금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요? 그녀는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니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어까지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저도 영국식 영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교환하며 가르쳐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마다 간단한 한국어를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예상보다 한국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어느 날 미팅이 끝난 후 그녀는 제게 다가와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와, 이제 문장까지 만드시네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훌륭하니까요. 그녀는 자신감을 얻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약속을 잡으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네,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코리안타운에 가줄래요? 좋은 한국 식당을 추천해 주세요. 주말에 우리는 런던 시내의 한 한국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격식 있는 차림으로만 보던 엘리자베스가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나온 모습은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 역시 제 표정을 알아차렸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냥 회사에서만 뵙다가 보니? 한국 식당에 들어서자 엘리자베스는 메뉴판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상추 위에 고기와 마늘, 쌈장을 올려 한 입에 싸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한 입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한식은 맵고 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건 맛의 균형이 완벽하네요. 그 후로 우리는 한국 음식,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역동적인 직장 생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매우 큰 프로젝트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저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 함께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때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준호 씨,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요? 우리는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 씨, 처음에는 솔직히 당신을 다소 무시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과연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편견에 사로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런 감정 변화가 저도 신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철저히 경시하던 상사가 이제는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고 나아가 한국 남자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까지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당신이 가이드를 해줄 거죠?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언제 가실 건데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가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명확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동료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로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준호 씨, 주말에 뭐 하세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같이 한강 보러 갈까요?
아, 아니지. 여기는 런던 템스강이죠. 그녀는 농담을 던졌지만 이제는 저에게 먼저 약속을 제안하는 것이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팀을 대표하여 단독 발표를 해야 했고 제 업무 능력을 런던 본사에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전에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발표 전에 미역국은 안 먹는다고 했죠. 컵 안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묻자 그녀는 당연하죠. 이제 저 한국 문화 좀 알잖아요. 라며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저는 그 작은 배려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발표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칭찬했습니다. 이준호 씨, 오늘 정말 멋졌어요. 그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졌어요. 엘리자베스는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매력적인 곳 같아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언급하는 한국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문화,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녀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 역할을 해줄 거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언제 가실 건데요? 엘리자베스는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저도 한번 가볼까 해요.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준호라는 사람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사실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운명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준호 씨, 한국 지사에서 당신을 복귀시키고 싶어 합니다. 런던 본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지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으로 복귀할 기회가 공식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솔직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주요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도 생기겠지만 엘리자베스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게 되면 언제쯤 떠나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도 고민해봐야겠네요. 네?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한국에 가게 되면 저도 한국 출장을 신청해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장난스러운 듯 했으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 가이드 해줄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제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한국에서 만나요, 이준호 씨.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만간 뵙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리고 몇 주 후 제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 한국 도착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엘리자베스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철저히 무시하던 상사가 이제는 한국에 직접 찾아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셨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짐을 끌며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럼요. 이준호 씨가 가이드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눈빛 역시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강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엘리자베스가 감탄하며 강바람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런던도 야경이 멋지지만 여기는 또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네요. 그렇죠? 저도 가끔 와서 이렇게 사색에 잠겨요. 그녀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것이. 다음 날 우리는 한복을 차려입고 경복궁을 걸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신기한 듯 거울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쁜데요. 그녀는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흔들며 웃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거의 한국 사람 같네요. 그럼 한국에서 살아볼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저는 그 말이 순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던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물론이죠. 저를 무시하던 상사였죠.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 자신도 좋아졌어요. 그 순간 서울의 야경이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엘리자베스. 그날 밤 한국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